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7포 세대의 7번째 희망을 왜 포기할까?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의 포로가 되었던 미군 병사들이 꽤 적지 않았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몇 개월씩 혹은 몇 년씩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포로들 중에서 뭔가 이상한 현상 하나가 생겼는데 미국인들이 기억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날들, 뭐 1월 1일, 무슨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특별한 그런 날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자살을 하거나 혹은 병들어 죽거나 이런 이런 포로들이 급증을 했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았더니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던 사람들이 그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아주 엄청난 불행, 절망,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였습니다. 자, 막연한 희망이 불러온 참사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가지게 됐던 어떤 많은 그 포기 중에는 7포 이유 중에는 그 막연한 희망 아닐까요? 공부하고 나면 성적이 좋으면 대학 들어가면 뭐 하고 나면 괜찮을 거야. 근데 막상 되고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썩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포로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풀려났을 때 다른 포로들보다 월등하게 건강 상태도 좋고 뭔가 여러 가지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정말 포로였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희망이 있는, 자신이 풀리고 나면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상상을 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자꾸 그려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반대로 도리어 더 분명한 모습으로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사실 이 희망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자살 문제인데, 사실 그 자살 문제는 희망의 부재, 절망에서 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물론 개별적인 이유도 있고 외부의 환경도 있겠지만 7포와 관련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문화 속에 젖어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시작을 하고 연초가 되면 작심삼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시도를 했다면 끝까지 가보아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가고 이제 지레 겁먹거나 그걸 합리화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자,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그 동아리 활동으로 사군자를 배웠는데요. 처음 3개월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주변에 이제 선배들은 막 이렇게 막 난을 치기도 하고 뭐 국화도 그리고 모양이 되게 이쁜데 신입 어떤 회원들은요 3개월 동안 줄만 끊는 거였습니다. 붓을 잡고 가로로 끊고 가로 끊는데 몇 주,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끊는 거 몇 주, 세로로 끊기, 반대로 끊기, 사선으로 끊기, 밑으로 올리기, 이 작업만 계속 하는 건데 남들이 그림 그릴 때 여기는 진짜 이게 무슨 이렇게 바둑무늬처럼 그런 것들만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3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 들어왔던 신입들 중에 절반이 다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자기는 사군제를 배우러 왔지 그걸 배우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작업 들어갔는데요. 참 묘한 것은 난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양이 선 긋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양을 그릴 때 그 모양이 제대로 나오더라는 거죠. 금방 배웠는데도. 그것은 난을 그리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선긋기라는 기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필력이 붙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글 서예를 배울 때도 기본 과정을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필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체분을 받을 수 있던 여건이 되었었죠. 자,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성어 중에 고사성어 중에 마부작침이란 말이 있죠. 중국 당나라 때 이백이라는 사람입니다. 학문을 도중에 그만두고 집에 가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도끼를 갈고 있는 노파를 만납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도끼에 날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네. 하도 기가 막혀서 물었다는 거지. 아니 그 세상에 그 두꺼운 도끼를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파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간다면 언젠간 바늘이 되겠지. 그 말의 이백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학문에 정진해서 끝내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내용이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도 똑같을 겁니다. 물론 그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직하게 끝까지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절망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포기를 쉽게 하는 이유는 이 사회가 말한 절망감에 너무 세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환경이 다 그렇다고 얘기되게 되면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뉴스 이런 걸 끊을 필요도 있습니다. 뉴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서 미담, 덕담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아주 막 흉악 범죄 뭐 온갖 이야기들 들으면 자동으로 막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막 욕이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지. 자,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나라의 경제는 항상 어려웠고요, 정치는 항상 개판이었고요, 여름이 되면 항상 폭염이 온다고 얘기했었고, 겨울이 되면 전례가 없는 폭설의 한파가 올 거라고 얘기는 했었고, 늘 청년 실업률을 얘기했고, 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자, 그런 상황일 때도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시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식당에 가보면 줄을 30분, 1시간 기다리는데 미어 터지고요. 거기도 그렇고, 인천공항에 가보시면 해외로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단체 제가 세미나 때문에 어디 외국에 나가는 경우인데, 그쪽에서 보통 2시간 전에 나오라 그러는데 4시간 전에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 뭘 그렇게 일찍 갑니까? 라고 했더니요, 수속이 너무 밀려서 그 시간에 못 나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갔는데도 진짜 이 뭐 쇼핑 구경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바로 타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그런 걸 바라보면 아무리 상황이 그렇더라도 다른 거 하는 사람은 꼭 있더라는 거지요. 도로는 미어 터진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외부가 말하는, 사회가 말하는 절망, 그런 것들 무시하는 법들도 필요합니다. 도리어 그 상황이 될 때 그 속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간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새로운 시장은 언제라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블루오션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도리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 다음에 우직하게 끝까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 그 정도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 정도는 늦건이 이겨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설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뉴스도 깡그리 무시하시고요, 그거 듣는 시간에 지금 도끼나 열심히 갈고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삽질이나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